네, 저는 좀 제목을 거창하게 좀 지었는데요. 클래스팅 AI 개별 맞춤형 피드백과 자기주도 학습으로 대학 영어 독해의 패러다임을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이희정이라고 합니다. 네, 항상 저는 매 학기 이제 주로 영어 독해 강의도 하고, 물론 문법도 하고 하지만 강의를 하고, 심지어 같은 과목을 매 학기 강의를 하더라도 항상 이제 이제 지금쯤부터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항상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다음 학기에 어떻게 좀 수업을 잘 이끌어 나갈까?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단순 독해를 넘어서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번 학기에 또 이 대학생들조차도 MZ세대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 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다음 좀 또 독해 수업이라고 하면 좀 많이 이제 이런 이미지가 지루하다, 재미없다 이런 이제 틀을 항상 깨고 싶어서 그럼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지루한 독해 수업에 학생들의 참여도도 높이고 몰입도를 높일 것인가. 네, 매 학기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전공은 인원수가 좀 그나마 적지만 교양 영어 같은 경우에는 평균 그 한 반 수강생이 60명, 많게는 70명 정도. 60명 이상인 이런 반을 적어도 만 세 반을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되게 많은 이런 그 수강생들이 있고, 이런 대규모 강의에서 맞춤 이런 개별 학생에 대한 피드백 제공에 대한 물리적 한계를 항상 느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독해 수업을 했을 경우에는 원래 영어 독해를 하고 마지막 차고봉 꽃은 그 내용을 가지고 라이팅까지 끌고 가는 게 사실은 그 꽂힌 걸 알고 있지만 독해 수업과 영어 라이팅 수업을 끌고 가고 싶더라도 그 마음은 있지만 이 연계 활동이 뭐 첫 번째는 이런 많은 수강생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학점에 따라서 2학점짜리 수업인 경우는 일주일에 할당된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연계 활동을 항상 마음은 있지만 힘들었습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항상 그랬고, 근데 이 지금 공모전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여름 계절 학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계절 학기를 하면서도 제가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 첫 번째 학생의 흥미를 유발해야 되고, 두 번째 모든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하면 좋겠고, 세 번째 항상 매 강의할 때마다 저의 어떤 목표이지만 쉽게 이루지 못했던 영어 독해랑 영어 글쓰기까지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면 좋겠고, 마지막은 교수의 업무 경감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가 스스로 과제를 뒀고요. 그래서 거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 학기 에듀테크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요걸 좀 써볼까? 똑같은 강의명이라도 계속 연구를 하고 학생들과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데요. 그 와중에 클래스팅 에듀테크 챌린지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클래스팅 AI 기능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클래스팅을 쓰면서 제 스스로 교수법을 혁신하면 좋겠고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력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수업의 질도 향상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이랑은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제가 초점을 뒀던 거는 젤로라는 거를 활용해서 젤로를 활용해서 이 독후 활동 퀴즈를 통해서 실시간 그 응답을 받는 요거에 초점을 뒀고요. 두 번째는 항상 제가 숙명이었던 그 영어 글쓰기까지 연계시켜 보는 요 두 가지에 크게 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각 두 가지 활동을 교수자의 변화와 그다음 학생의 변화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젤로와 함께하는 독후활동 퀴즈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변화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게 오른쪽에 보이는 제가 너무 귀엽게 생겼던 애가 젤로인데요. 되게 좋았던 것은 챗GPT나 제미나이 같이 또 외부의 틀을 가려면 다시 그의 창을 내리고 다시 검색해서 가야 되는데 이 안에는 젤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고 바로 이 안에서 젤로를 통해서 이런 그 텍스트를 준 다음에 퀴즈를 내달라. 뭐 객관식 문제 또는 주관식 이렇게 했더니 뭐 거의 뭐 유사하게 뽑아줬어요.
그래서 이런 초안을 뽑아준 다음에 이제 제가 저희 학교는 그리고 독해 수업 같은 경우에는 고급, 중급, 초급 이렇게 이제 나눠서 분반 수업을 하는데 이번 계절학기 수업은 고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영어를 좀 잘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초안을 가지고 제가 바탕으로 이 고급 독해 강의에 맞춰서 이런 난이도와 학습 목표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문제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퀴즈를 제 목표는 그 시간 끝날 때마다 마지막 리뷰를 하면서 점검할 수 있는 퀴즈를 저는 이제 내려고 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좀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과제로 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오늘이 10일이면 이거를 똑같은 내용을 11일 밤 11시 59분. 그래서 이틀 정도의 여유를 두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당연히 이렇게 문제를 만든 거는 실시간으로 풀었습니다. 실시간으로 풀었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이거 조금 상기시키고 싶을 때 대면 수업의 한계점이라면 녹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 끝나면 그 문제를 돌이킬 수 없고 때로는 피치 못하게 그날 결석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냈던 이런 퀴즈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도 약간의 연계성을 뒀기 때문에 수업 중에도 실시간으로 문제를 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다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과제 기능을 또 함께 첨부를 하면서 같은 내용을 집에 돌아가서도 내가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퀴즈를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과제를 설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에 지금 학생들의 데이터여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좀 가렸는데 문제를 풀면 실시간으로 학생들도 저도 학생과 교수 모두 실시간으로 이 채점 현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떤 학생이 지금 풀지 않았다조차도 알 수 있어요. 그 명단이 다 뜨기 때문에 그러면 호명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학생 왜 아직 하지 못했냐 아니면 지금 빨리 푸시라고 이렇게 조금 재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왜 못 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도 바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 채점 현황을 통해서 개별 학생들의 정확한 이해도와 취약 부분을 즉각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문제를 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네 문제를 맞추면 오늘 그래도 설명이 괜찮았구나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네 문제를 냈는데 전반적인 학생이 한 문제나 두 문제를 맞췄다 그러면 저도 이제 스스로 아마 반성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교수자의 행정적 부담이 경감되고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의 변화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 마감일을 수업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금 풀고 있는 장면을 캡처했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푼 후에도 하루 정도의 시간을 더 넉넉하게 줬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도 능동적인 복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내용은 학생이 마지막 이렇게 실제로 한 말인데요. 수업이 끝나고 문제를 풀면서 간단히 복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런 멘트를 남겼고 또 어떤 학생은 그날 배운 내용을 특히 그 문법 표현들도 바로 다시 학습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는 피드백을 줬습니다. 다음은 영어 AI 글쓰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수업 사례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했던 그 책 내용 중에서 8,000원의 호킹 레디에이션이라고 해서 그 스티븐 호킹 박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실제 저희가 했던 교재 지문이고요. 그 캡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호킹 복사 이론을 학습을 하면서 첫 번째는 스티븐 호킹 박사의 위대한 업적과 또 이 스티븐 호킹 박사의 불굴의 의지를 강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독해를 하고 이제 끝내고 라이팅까지 연계를 못했다면 이제 이런 클래스팅을 도입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클래스팅 영어 AI 글쓰기를 통해서 글감 중에서 A person I respect deeply라는 글감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인물이라는 주제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과 이미 호킹 박사의 위대함을 우리가 다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하는 인물은 모두가 더 동일하게 호킹 박사로 선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영어 글쓰기를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해를 통해서 얻은 이런 추상적 지식을 논리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구체화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 비판적 사고력과 영어 표현 능력을
동시에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영어 AR 글쓰기를 통한 교수자의 변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평가 및 피드백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점이 정말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만약에 이거를 라이팅까지 연계를 하더라도 일일이 학생들의 작문 과제를 채점을 하고 문법 수정을 하고 상세한 피드백을 준다는 것에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면 이제 영어 AI 글쓰기를 통해서는 AI가 즉각적으로 이 과정을 처리하고 그래서 교수자는 좀 소모적인 업무에서 벗어나서 좀 더 본질적인 교육, 뭐 다른 거에 수업 연구를 달 수 있고요. 이런 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해와 연계된 창의적 쓰기 활동이 용이해졌고 기존에는 시간이라든지 평가 부담 때문에 독해랑 작문 연계 활동이 어려웠다면 AI 도입을 한 후 자동 채점 및 피드백 덕분에 뭐 좀 전에 봤던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글쓰기와 같은 이런 심화 글쓰기 활동을 조금 편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팅 AI는 교수자의 수업 효율성을 향상시켜줬고 학생 중심의 학습 환경을 구축시켜줬고 독해와 작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학생들의 지금 화면인데요. 이렇게 글감을 띄우고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학생들이 글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내용을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휴대폰으로도 글쓰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래스팅을 아직 이용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클래스팅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보통 다른 에듀테크들도 저는 이 클래스팅을 알기 전에는 QR코드를 주는 에듀테크도 되게 좋다. 편하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클래스팅 같은 경우는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처음에 학기 시작할 때 처음에 한 번만 학생들을 초대해서 코드를 주고 등록을 하게 하면요. 그다음부터는 학생들이 이미 다 등록된 상태로 꾹쭉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매일 이런 활동을 할 때마다 이걸 띄우고 QR코드를 띄워서 QR코드 찍어 들어와 이런 것조차도 안 해도 되는 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점이 너무 좋았고요. 한 번만 등록하면 쭉 계속 같이 갈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좋은 점은 이렇게 지금 우리 대학생이 이렇게 지금 영작하고 있는 모습에서 보는 것처럼 휴대폰에서도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뭐 학생들이 노트북도 들고 다니지만 또 때로는 아이패드라든지 패드와 이런 휴대폰을 더 많이 좀 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이 수업 자체는 또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은 당연히 다 들고 다니니까 이렇게 휴대폰에서도 좀 손쉽게 가능하다는 점도 저는 되게 클래스팅이 가진 좋은 점이라고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생이 라이팅을 하면 그 학생이 개별적으로 받은 이 AI 리포트를 저한테 캡처를 해서 저한테 보내라고 해서 제가 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 학생의 그 캡처본인데 이렇게 클래스팅 AI는 영어 글쓰기를 하고 나면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단순한 문법 오류 교정을 넘어서 좀 더 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또는 뭐 때로는 표현의 자연스러움을 향상시킬 수 있게 이런 가이드를 준다는 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의 변화를 보면요. 네, 이 부분은 좀 전에는 이제 호킹 박사에 대한 거 가지고 얘기를 들었다면 이 내용은 유닛 2의 내용이었는데요. 인터넷이 과연 우리 기억력 감퇴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테스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글감 중에서 A quote that stays with me라는 이 글감 주제가 딱 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이 우리가 배웠던 텍스트 내용 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날 학습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나 문장을 이용해서 글을 써보자라고 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처럼 문장 교정에 들어간 내용이 그 내용 중에 구글 이펙트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그 구글 이펙트가 되게 인상 깊었나 봐요. 이렇게 글쓰기를 했고 그러면 학생이 글쓰기를 이렇게 하면 네, 뭐 철자, 구두점, 문법, 어휘 표현 이런 수정 필요성을 시각화시켜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니까 이 점 또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고쳐쓰기, 지금 화면에 이렇게 제 캡처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고쳐쓰기라는 기능이 또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피드백을 보고서 한번 이렇게 수정 작업을 할 수 있는 점. 이런 것이 자기 주도적인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켰다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런 거를 약간 저는 좋은 점이 있다는 걸 느꼈지만 실질적인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한 후에 반응이 너무 궁금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저의 개인적으로는 과연 또 다음 학기에 클래스팅을 이 대학생들과 쓸만한지 왜냐하면 저는 좋았지만 만약에 학생들이 반응이 좋지 않거나 학생들이 이 클래스팅에 대해서 너무 좀 싫다, 안 좋다 이런 반응이라면 굳이 또 클래스팅 끌고 갈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음을 저는 기약하기 위해서 저는 마지막 종강을 할 때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고요. 지금부터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제가 물론 표본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데이터가 조금 참고는 될 것 같아서 선생님들께서도 혹시나 또 다음에 어떻게 쓰실지가 고민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 학생들의 남학생이 47.6%, 여학생이 52.4%였고요. 1학년 거의 지금 남학생, 여학생도 반반 비율이고요. 학년도 1학년이 28.6%, 2학년 23.8%, 3학년 33.3%, 4학년이 14.3%로 있었고, 그 다음, 이 강의 같은 경우는 계절학기였기 때문에 학생 수가 조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클래스팅을 영어 수업에서 사용해 본 적이 있냐라는 설문을 했을 때, 전체 학생들이 클래스팅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번이 처음이고, 그리고 이번이 처음 사용해 본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 수업할 때마다 마지막 후반에 풀었던 이런 AI를 퀴즈를 통한 자동 채점 기능, 이런 과제 기능이 도움이 되었냐라는 설문에 대해서 무려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80.9%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더 궁금해서 어떤 기능들이 과연 학생들이 더 좋았을까 하고 제가 조금 개별적으로 한번 이런 기능을 주관식 말고 객관식처럼 이렇게 넣고 그다음 복수 응답을 받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가장 많은 응답이 빠른 피드백을 제공해서 좋았다. 구체적인 오답 피드백을 줘서 좋았다. 그다음 반복 학습 가능했다. 아마도 이 과제 관리 용했다. 이 마지막 두 개의 부분은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이 퀴즈를 그때 풀고 끝 이게 아니라 시간을 하루를 더 연장해서 복습을 좀 더 하면서 하루의 시간 동안 더 볼 수 있게끔 했다는 점이 이렇게 실제 결과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선생님들께도 저는 이런 퀴즈를 실시간으로도 풀지만 이렇게 과제 기능을 통해서 좀 연장시켜서 더 반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AI 글쓰기에 대해서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했어요. 영어 AI 글쓰기 기능은 내 영어 글쓰기 실력에 도움이 되었다. 라는 설문에 대해서 총 71.4%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역시 여기서도 어떤 점이 과연 학생들이 좀 도움이 됐나라고 제가 좀 궁금해서 좀 세부 항목을 나눠서 복수응답을 받았는데, 좀 가장 많이 나왔던 응답이 문법 교정에서 너무 좋았다.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표현을 알려줘서 너무 좋았고 상세한 결과를 피드백을 줘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아까처럼 오각형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게 역시 학생들 또한 되게 좋았던 점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는 또 제 목표는 영어 독해 수업이 항상 지루하다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또 이 흥미도와 몰입도 이런 것도 저에게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이런 설문도 했습니다. 클래스템 기반 영어 수업이 흥미와 몰입도 측면에서 기존의 수업보다 효과적이었나?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무려 총 80.9%에 육박하는 이런 높은 비율로 많은 학생들이 클래스팅 기반 수업이 흥미와 몰입도 측면에서 기존 수업보다 효과적이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렇게 수업 전하고 클래스팅을 활용해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한 후 나의 영어 독해에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또 항목에 대해서도 66.7%의 학생들이 수업 후 영어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클래스팅 기반 영어 수업이 학생들의 영어 독해에 대한 자신감 증진에도 기여했다라고 봐졌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함을 묻고 싶어서 이 영어 AI 글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주관식 서술식 문항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질적 분석을 하기 위한
그 응답을 코딩 분석을 해서 이렇게 도표로 제가 한번 제시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장점에 대해서 크게 뭐 피드백의 속도, 피드백의 질, 글쓰기 과정 지원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었고 오른쪽 세 번째 이런 칸에 있는 내용은 실제 학생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대표로 한 몇 가지 학생의 대답을 본다면 빠른 답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상세한 피드백을 통해서 글쓰기 실력을 향상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요거 하나를 좀 같이 보고 싶은데요. 글쓰기를 시작할 때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했는데 먼저 이런 문장을 쓰면 좋을 것 같아 라는 등 이렇게 첫 문장을 추천해줘서 좋았다. 글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이런 점을 학생들은 되게 장점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단점도 있을 것 같아서 저 또한 조금 단점,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랑 생각이 똑같은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점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 글자 수 제한이 있어서 조금 불편했다. 글자 수가 좀 더 늘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계절학기 했던 수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 수업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영어를 하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또 영어를 조금 잘하는 학생들이면 조금 이런 제한이 있다는 거가 좀 불편함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좀 했더니 역시 학생들이 저랑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되게 그리고 고무적이었던 거는 개선할 필요가 없다, 불편한 점이 없다라는 응답도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단점이 없다라고 느꼈던 학생도 있었다는 점이 저는 또 좀 고무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감 주제가 좀 다양하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글감을 좀 더 쓰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그래서 이번 이 수업이 되게 성공적이었다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성공의 핵심 요인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즉각적인 피드백, 두 번째, 개별 맞춤형 학습, 세 번째, 자기 주도적인 참여, 네 번째, 영어 독해랑 영어 라이팅의 연계. 그래서 이런 교육적 혁신 포인트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이런 AI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교수 학습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데이터, 아까도 데이터 이야기 하셨는데 저랑 너무 똑같아서 데이터 기반의 이런 객관적 학습 평가 시스템이 조금 혁신적인 포인트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클래스팅의 AI의 교육적 가치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 입장에서도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고 교수의 입장에서도 이런 교수의 전문성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점은 네,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강하던 날 이 학생이 이렇게 따뜻하고 솔직했던 후기를 이렇게 좀 저한테 말을 해줬을 때 이번 학기에 수업의 효과가 되게 있었구나. 그 수업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클래스팅이 초, 중, 고까지만 좀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일단 제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료 영어 교수님들에게 정말 추천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클래스팅이 조금 대학 쪽에서도 이렇게 클래스팅을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좀 더 이렇게 그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저도 이제 조금 아마 자발적인 홍보를 할 것 같은데 다음 학기에 그래서 클래스팅이 대학에서도 좀 이렇게 자리를 잡고 홍보가 되어서 많은 교수님들이 이렇게 영어 수업을 하면서 클래스팅을 좀 써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